네,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프리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제가 약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셨을 내용일 겁니다.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메모리 공간 할당했다고 합시다. 제가 n만 쓸게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프리함수 호출한 다음에 여기서 return 0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예제의 구성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말록하고 할당된 메모리 해제하고 프로그램 종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프리함수 호출하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서 할당받았던 메모리 공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해제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return 0 해가지고 프로그램 종료 합니다. 그래도 말록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까요? 만약에 프리함수 호출하지 않는다면? 자, 1번 남아있는다. 2번 아니다. 소멸된다. 보통은 제 경험상 남아있는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찍어본다면,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자, 1번, 2번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자, 남아있을 것 같다. 소멸될 것 같다. 이제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남아있을 것 같다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손 들고요. 소멸될 것 같다 한 3명 정도 손을 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소멸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 건데 마친들 어떻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정답은 뭐냐면 소멸이에요. 제가 예전에 파일 오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했는데 간단하게 지나가는 듯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제가 종료가 되면 이 예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할당된 리소스, 여기서 얘기하는 리소스의 대부분은 메모리 공간입니다. 자, 이 메모리 공간 다 소멸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사실은 있어요. 또 되돌아가서 일단 찾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때 말을 했네 안 했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니면 제가 유사한 형태로도 어쨌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소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굳이 여기서 프리함수 호출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 해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요 예제만 놓고 보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왜 제가 여기다가 꼭 프리함수를 호출을 해주고 있냐면요. 말록하면 프리함수를 호출해주는 것을 완전히 습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제 작성하는 것들 보면은 프로그램 시작 한 0.1초 지나서 종료됩니다. 0.1초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 실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앞으로 여러분이 구현하게 될 프로그램들은요, 시작과 동시에 종료되지 않고 계속 실행 중에 있습니다. 실행 중이면서 프로그램 사용자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키보드 입력을 하면 그 입력에 따라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은 그 마우스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고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프로그램 대부분 시작과 동시에 종료되는 거는 우리가 만든 예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 여러분들이 구현할 프로그램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종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내가 종료하지 않는 이상에 계속 실행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록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 프리함수 호출해서 해제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 중에 있으니까. 계속 프리함수 호출해주지 않으면 누적되겠죠.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리함수 호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프로그램 종료되면은 다 소멸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함수 호출을 하나도 안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됨에 따라서 말록 함수의 호출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힙이 점점 꽉 차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힙이 꽉 차서 더 이상 할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록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내가 이것에 대한 필요를 다 했을 경우에 프리함수 호출을 통해서 소멸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습관화 하시라고 제가 말록하고 프리를 갖다 꼭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턴 하니까는 바로 리턴해서 프로그램 종료하니까는 호출해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를 정답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왜냐면은 예제잖아요. 사실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말록과 프리함수의 호출은 페어,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얘기를 좀 보도록 하죠. 프리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메모리라는 중요한 리소스를 계속 차지하게 되죠.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리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가? 차지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종료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제에서 꼭 프리 함수를 호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습관. 예, 습관 들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즉 앞에서 우리가 fopen 함수 호출할 때 fcross 함수 호출을 통해서 페어를 이루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malloc 함수와 free 함수도 쌍을 이루게 하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free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malloc과 free 함수를 공부를 했으니까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read user name이라는 함수를 정상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메모리 할당, 두 번째 입력, 문자열 입력이죠. 이름 정보, 세 번째 반환이었습니다. 자, 이 메모리 할당은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죠. 자, 보면은 이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여러분이 다 예제를 완성할 수 있을 수준이 되셨을 겁니다. 자, 1번에 해당이 됩니다. malloc 함수 호출 통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 할당 받았어요. 호출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 할당 받았습니다. 예, 물론 호출과 동시에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장 실행하면서. 자, 따라서 malloc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니까 얘는 함수를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죠. 예,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자열 입력 받고요. 3번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구현이에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보면은 지금 read user name 함수를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호출된 그 호출의 결과로 반환되는 주소값을 name1과 name2에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name1을 이용해서 출력하고 name2를 이용해서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read user name이 두 번 호출된 이후에도 name1과 name2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 유효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전히 제대로 그 인식이 되고 있음을, 그러니까 해당 메모리 공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음을, 소멸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뭐다? 습관화하자라고 해가지고 프리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할당했던 메모리 공간을 소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malloc 함수하고 free 함수 사실 정확히 이해하면은요,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예, 보너스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진 않지만, 자, 요 함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malloc 함수의 사촌이 되는 두 함수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 이거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그냥 저는 뭐 제가 어떻게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어쨌든 여러분들 편하게 읽으세요. 너무 읽는 거에 대해서 부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리얼록 함수라고 읽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안 읽냐면요, 읽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읽으면 또 그것이 습관화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읽는가. 근데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그냥 넘어가면 또 궁금하니까 이거를 시얼록이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뭐 갈록이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설명을 드리죠. 얘는 일단 malloc 함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할당하기 위한 인자 전달 방법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malloc 함수 호출할 때는 이런 식이죠. 24바이트 할당해달라. 숫자 24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 인자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전달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몇 개, 개수 정보. 두 번째 인자로 크기. 자, 즉 예를 들어서요. 두 번째 인자로 4,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로 3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4바이트짜리 3개 할당해 달라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malloc 함수 호출하면서 숫자 12 전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차이 있냐고요? 없어요. 뭐 메모리 공간 힙이 할당되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뭐 11을 그냥 한꺼번에 전달할 것을 갖다가 조금 더 문맥상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구분지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정의된 것이 바로 요 함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뭐 인자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그 눈에 띄는 차이점이고요. malloc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할당이 되고 나면 그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 쓰레기 값이 사실은 채워집니다. 지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요, 모든 비트가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이러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보다는 뭐 일단 인자 전달에 사실은 더 주목을 두어서 어떤 그 차이점에 주안점을 둬서 유함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유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자, 참고적으로, 참고가 아니라 이게 입에 뱄어요. 뭐가 참고입니까? 그냥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말록 함수 호출된 메모리 공간 프리 함수를 해제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 프리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자, 리얼록이죠. 내가 재할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주로 내가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 늘릴 때 사용을 합니다. 늘릴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말록 함수 호출을 통해서 뭐 ptr은 말록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해서 12를 인재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12바이트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 ptr이 얘를 가리키게 되죠. 자, 근데 제가 리얼록 함수 호출하면서 ptr를 인재로 전달을 했어요. 뭐 매개 변수와 이름이 똑같긴 하지만 문제될 건 없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가 아니라 두 번째 인자로 16을 전달합니다. 그럼 이거 뭐냐?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16바이트로 늘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얼록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말록 함수 호출했습니다. 두 번째 리얼록 함수 호출을 통해서 그 메모리 공간을 늘렸어요. 그러면 말록 함수도 한번 호출됐고 리얼록 함수도 호출됐으니까 세 번째 프리 함수 두 번 호출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번 할당된 요 메모리 공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프리 해주면 되지, 말록 함수 한번 호출됐으니까 프리 한번, 리얼록 함수 호출했으니까 프리 한 번이 아니에요. 기존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확장하는 거니까 프리 함수는 한 번만 호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함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 리얼록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리얼록 함수 언뜻 보면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프로그래머들이 즐겨 사용하지 않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말록 함수 호출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할당했죠. 자, 따라서 AR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은 12바이트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면은 4, 5, 20바이트로 늘리기 위해서 리얼록 함수가 지금 호출이 됐어요. 자, 따라서 20바이트, 즉 나머지 8바이트가 여기서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12바이트 메모리 공간 할당을 받았습니다. 12바이트를. 자,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안 씁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말록 함수가 호출되고 시간이 지나서 리얼록 함수가 호출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동적 할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12바이트 뒤에 또다시 메모리 공간 어떤 뭐 변수든 뭐든 간에 여기에 할당이 이루어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즉 메모리 구조적으로 현재 이 12바이트를 갖다가 20바이트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얼록 함수가 함수 호출이 실패가 되느냐? 실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어쨌든 늘립니다. 근데 늘리는 방법이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8바이트를 갖다 더 할당하고 끝냅니다. 제일 아주 이상적인 경우죠. 근데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바이트를 별도로 할당을 해요. 그리고 이 12바이트를 여기 앞에다가 복사를 해버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즉 리얼록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별도로 할당하고 별도로 복사한다라는 겁니다. 즉 성능적으로 그렇게 뭐 보장받을 수 있는 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배열 복사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록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새로 확장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면 ARR을 인자로 전달을 했죠. 자, 그러면 ARR이 0x 0x 20번지다.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0x 20번지로 시작을 해서 그 뒷부분에다 그냥 붙여버리잖아요. 예, 늘릴 공간이 있어서 8바이트를 붙였다. 그러면 그 0x 20을 그냥 그대로 반환을 합니다. 그대로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환된 주소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더 채워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 반환 값이요. 첫 번째, 그냥 확장할 메모리 공간이 있었을 때에는 여기서 반환받았던 주소값과 얘가 반환하는 주소값, 즉 말록 함수가 반환하는 주소값과 리얼록 함수가 반환하는 주소값이 동일할 겁니다. 왜? 뒤에다 덧붙였으니까. 현재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서 확장이 이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리얼록의 의미처럼 재확장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그대로 주소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이렇게 여유치가 않아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뭘 반환을 해야 돼요? 얘가 아니라 얘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나서 메모리 공간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나서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때 반환된 주소값과 이때 반환된 주소값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리얼록 함수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리얼록 함수 호출을 통해서 메모리 공간이 기존의 메모리 공간이 확장된 게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얘 누구 어떡합니까? 얘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프리함수의 호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 경우에 얘에 대해서는 프리함수 호출하지 않고요. 얘에 대해서만 프리함수 호출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얼록 함수가 지금 여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새로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서 복사를 하고 그 새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반환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메모리 공간을 얘가 알아서 지워줍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이때 말록 함수가 반환한 주소값과 리얼록 함수가 반환한 주소값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프리함수의 호출 방법을 갖다가 달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예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리얼록 함수 호출을 통해서 정말로 메모리 공간이 확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길어졌습니다. 25번째 챕터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